두리아피 야구시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가 전망. 이제는 글로벌로 향해 가는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 안성호입니다. 야, 야구 대표팀이 뭐 예상을 전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요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프리미어 리그 12에서 본선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뭐 아쉬운 결과고 뭐 대표팀 구성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대팀의 전력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역시 요 정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또 아시아 3등 했다는 거. 이거 좀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과기가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세계 대표팀의 세대 교체 과도기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어쩌면 한국 야구가 이제 계속 뒤에 머물러 있는 건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야구 대표팀 압박 이야기 종합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KT가 FA 엄상백에 대한 보상 선수로 한화 외야수 장진혁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어요. 예. 녹화 기준으로 와 장진혁은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장진혁 올 시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진혁 선수가 내년 시즌 하나 유니폼 모델이에요. 새 유니폼. 예, 그게 뭐 사실은 뭐 현장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뭐 유현진 선수, 그렇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 네. 그리고 최은성 선수와 함께 넷이 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왔었는데 물론 뭐 장진혁 선수가 워낙 비주얼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저는 올 시즌 김경문 감독이 시즌 중에 지휘봉 잡은 다음에 네네. 장진혁 선수한테 상당 시간 뭔가 정성을 쏟는다? 예,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동한다. 그리고 하나의 취약 포지션이 외야수인데 이런 점에서 조금 지금 크게 보였고요. 네. 사실은 그 두 팀 단장하고 제가 바로 통화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KT 나도현 단장은 즉시 전력감으로 장진혁 선수가 팀 내 결정적으로 부족한 기동력을 채워줄 것이다. KT도 좀 부족한 게 있죠. 기동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일례로 올 시즌 KT 팀 내 도루 1위가 9개를 두 자릿수를 한 쓸 수가 배정대 없어요. 선수인데 네. 장진혁 선수가 올해는 그 99경기만 뛰면서도 327타석에서 도루 14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도현 단장 표현은 당장 팀 내 도루 1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런도 9개를 쳤는데 프리시즌이면은 20개 정도를 칠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다. 이런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구장 그 홈구장하고 KT 홈구장하고는 홈런 팩터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했습니다. 또 외야수가 로하스 배정대 김민혁 선수가 사실은 견고하게 있죠. KT가요. 네네. 그런데 김민혁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잦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옵션이 좀 솔리드한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활용도가 많은 장진혁 선수가 굉장히 고민은 했지만 굉장히 크게 보였나 봐요. 그 사이 KT가 올겨울에 보면은 그 선수단 정리할 때 외야수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조용호 선수도 예. 퇴단이 됐고 홍현빈 선수도 퇴단이 됐고 이런 정보 고려하면 예, 맞습니다. 외야 쪽을 보강하는 건 뭐 KT의 수순이라고 예. 보일 수 있고요. 하나 손혁 단장은 네. 일본 캠프에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사실 길게는 못했는데 네네. 조금 아쉬움은 표현을 하면서도 뭐 결과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음 데뷔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내부에서는 또 뭐 다른 시선도 있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한화가 최근에 모아놓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명 보호 선수 추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KT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 어딜까 이런 걸 많이 계산해 가면서 보호 선수를 짰는데 일단 투수 한 명, 외야수 한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장진혁이 나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진혁 선수가 뭐 굉장히 아쉬운 선수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뭐 장진혁 선수 데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장진혁 선수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그 외야수 하나의 외야수 라인들 보면 이 장진혁 선수가 1993년생 그리고 최인호 선수가 2000년생 임종천 선수가 2001년생이거든요. 이런 2000대 초반생과 비교해서 장진혁 선수가 나이가 좀 많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KT가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또 장진혁을 데려갈까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1993년생이면 그 30이 막 넘어가는 나이인데 KT에서는 거의 좀 젊은 축
젊은 축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어린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런 힌트는 좀 주더라고요. 혹시 포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수 쪽으로 약간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게 네.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한화가 완전 예상할 수 없었던 픽은 아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필요한 거니까 예. 그 정도에 물론 장지혁 선수 아쉽지만 조금 더 젊은 내야진을 잘 키워가겠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결과를 좀 봐야겠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늘. 네. 일단 이제 이렇게 한화 FA 보상 선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팀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프리미어 12 대표팀 유중일 감독이 이끄는 이번에도 최상의 전력을 꾸렸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네, 여전히 그렇죠. 세대 교체 진행 중이고 경기력은 어떻게 보였어요? 완전히 졸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생각했던 만큼의 그 경기력은 나온 것 같아요. 경기력이 뭐 최악이었다, 졸전이었다 이런 평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건 뭐 맞는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대표팀이 세대 교체를 화두로 걸었는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선발진 구성도 네. 간신히 4명을 꾸렸죠. 한 명 빠지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임창규 불러. 네, 원태인 선수 부상으로 빠지니까 92년생 베테랑 임창규 선수를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뭐 급히 SOS로 불렀잖아요. 그만큼 뭐 간신히 구색을 갖췄는데 저는 프리미어십이 백서를 쓴다면 두 가지 장면을 좀 크게 보고 포커스를 두 맞춰놓고 가지 장면. 네,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네. 첫 경기 대만전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었잖아요. 아까웠죠. 예, 근데 3대 6으로 졌는데 6실점 모두 내준 투수가 그 선발 투수 고용표였죠. 말로 예. 맞는 장면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고용표 선수가 이번 그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체인지업 장난 아니었죠. 예. 그런데 고용표 선수 그 정규 시즌에도 있다고 보면은 자기만이 느끼는 밸런스가 있는데 이게 누가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체인지업 낙폭과 제구 그리고 그 페스티벌 구속이 차이가 나나 봐요. 고용표 예. 선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왔다고. 밸런스랑 타이밍 딱 오는 네, 순간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포스트 시즌 때 그 내용과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경기력을 보면은 그 공 자체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쪽 구단 각 구단에서도 전력 분석팀에서 이제 대표팀 경기니까 보잖아요. 고용표 선수가 패스트볼이 140km 전후까지 나오면서 체인지업 위력이 배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용표 선수가 포스트 시즌만큼의 공을 던졌다면은 대만 타자들이 그렇게 쉽게 공략을 못했을 것 같아요. 4이닝 1안타죠. 그 정도면. 예. 근데 진짜 뭐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너무 길었네요, 말이. 예. 하나는 국제대회 공식이에요. 뭐 저희가 기사도 많이 썼지만 그 국제대회 하면은 네. 뭐 1990년대 후반부터 대만전은 기교파. 기왕이면 잠수함. 예. 그리고 일본전은 자완을 내야 된다. 그게 킬러 공식인데 이게 수십 년 수학 공식처럼 머리에 박여 있어요. 과거에 일본전 하면 구대성, 김광현 그리고 뭐 일본 킬러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대만전에도 비교적 제구력하고 그 변화가 뛰어난 서재영 선수를 뭐 2006년 WBC 갔을 때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재미도 봤어요. 근데 지금 대만 선수 구성은 그 미국 마이너를 뭐 다녀온 선수도 많고 네네네. 등등 있어 예전에 뭔가 페스티벌이나 변하고 대응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리그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번 보면 결과적으로 대만전에서 고용표 선수 이후에 우리 KBO 리그 대표하는 불펜 투수들이 줄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지민, 네. 박도규, 김서현, 유영찬, 조병현 선수 수는 네.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3회부터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예. 이제 그 접근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다시 근데, 붙을 기회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조금 좀 그 다른 시야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만전에서도 네. 사실은 문동주 선수가 정통파 음. 투수인데도 잘 던졌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볼 대목 같아요. 대만전 3대 6으로 졌는데 우리가 뭐 고영표 선수가 아쉽게 홈런 예. 2방으로 6실점을 한 것도 아쉽지만 우리가 린 여우미를 최근 국제대회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예, 자주 만나는데도 공략하지 못했다는 숙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한국이 좌투에 약한 이미지가 확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를 겨우 3개만 쳤고 그러다 예. 보니까 첫 판에서 조금 아쉬운 결과 그리고 뭐 다음 경기 쿠바전 이겼지만 일본전에서도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으로는 일본전이 더 아쉬웠어요. 예 맞습니다. 예. 대만전은 6점 주고 쫓아가다가 예. 그냥 멈췄다면 일본전은 정말 엎치락뒤치락 예. 좋은 승부가 펼쳐졌는데 저는 일본전 보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 가슴이. 예, 뭔가 우황청심을 한번 먹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막 설렜는데 2015년 프리미어 15 우리가 15가 누굽니까? 12죠, 12. 15년에 열린 예. 프리미어 12 상태가 안 좋네요. 예, 그래서 가장 쫄깃한 승부를 했다 일본전에서. 재밌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주목해 볼 그 장면은 5회 초에 네. 3대 2로 저희가 역전을 하잖아요. 근데 5회 말에 바로 3대 4로 리드를 빼앗기죠. 주자가 계속 쌓이는 과정이 예. 너무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론이지만 네. 5회 곽도규, 이영하 선수로 이어지는 좀 불펜 교체 어떻게 옵션이었죠. 결과론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뒤에 대기했던 리그 대표 마무리들이 많았거든요. 박영현 그렇죠. 선수, 뭐 김태견, 정혜영 선수 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그 선수 중에 한두 명은 좀 땡겨서 몸을 풀게 했으면 어땠을까. 5회, 6회, 7회, 8회, 9회 역할 분담보다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센터수 내는 게 더 그 정답에 가까운 그 기용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하이레버리지에 그냥 막 정말 강한 투수를 일단 예. 넣어놓고 그 다음을 예. 막아가야죠. 가장 좋은 투수 9회에 남겨두면 뭐예요? 그 전에 뒤집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개어 사냥을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5회만 잘 넘겼다면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이었어요. 예. 사실 과거 유중일 감독 보면 예. 이 과감한 순간에 정말 과감한 투수 교용. 예. 옛날에 그 아시안 게임 때 안심하를 그냥 확 집어넣어서 막는 예. 장면 그리고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였나 2013년 그때도 뭐 오승환 기용하는 타이밍부터 굉장히 과감한 막 그 마무리를 일찍 당겨 쓰는 이런 느낌의 투수 마운드 운영으로 큰 경기들 잡아낸 경험이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아쉽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영하 선수가 경기 시즌 때보다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믿고 기용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영하 선수가 올 시즌 사실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자주 올라가는 보직은 아니었거든요. 최근 좀 패턴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감안하면 조금 좀 마무리도 뛰던 선수를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기용법에서 참고할 만한 장면이다. 국제대회. 야구 관계자 나갔을 때. 중에 예. 한 명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예. 물어보다가 그 곽도규가 계속 주자를 쌓아두는 장면 사실 리그에서 보기 좀 힘든 장면이었는데 왜 일본 타자들 상대로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까 이걸 예. 물어봤거든요. 공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맞습니다. 예.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일본 타자들이 타석에서 대하는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게 확실히 다르더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공을 놓치지 않고 장타로 만들어내는 애티튜드가 이제 한국 스타일. 네. 타석에서 좋은 공이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세게 쳐야지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한다면 일본 타자들은 투수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치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중심을 뒤에 놓고 나쁜 공, 자기가 정타를 만들기 어려운 공들을 계속 커트해 나가면서 언제가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곽도규 선수도 좋은 공을 던졌을 때 계속 커트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승부를 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가거나 하는 결정의 순간에서 볼넷이 쌓였는데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예. 한국 타자들이 예. 대만전에 3안타 쳤는데 예. 일본전에서 안타를 10개나 쳤거든요. 안타 10개 친 건 잘한 게 맞는데 삼진을 17개나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공을 놓치지 않고 세게 쳐야지라는 애티튜드랑 예. 투수가 내가 칠 수 있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수싸움과는 좀 다른 거라서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마음껏 휘둘러 야구가 가진 한계가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타고 투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특히 올 시즌 갑자기 또 네. 예상 밖으로 타고 투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도쿄올림픽 2020년이죠. 도쿄올림픽 때 사실은 저희가 그 참패를 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네. 이제 코치로 계시던 김성근 지금 최강야구 네. 감독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 현지에서 그 경기를 보시고
아, 1번부터 9번 타자가 거의 스윙이 비슷하다 이런 한국 얘기를 타자들. 하셨어요. 한국 타자들이. 그러니까 뭐 뭔가 리그에선 통하고 그게 맞는 방법인데 국제대회 나갔을 때에 뭔가 특히 한 번 딱 만나는 예, 맞습니다. 승부에서는 대응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삼진이 17개나 나올 만큼 뭔가 정확도나 세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팀 안에서 보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저 대표팀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본선 라운드 못 가서 뭐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뭐 세대 교체는 좀 진행되고 있고 대표팀 간판이 바뀌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말했듯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제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한데 이 투수력 차이가 눈에 띈다. 특히 일본과 맞닿았을 때 대표팀 한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좋은 젊은 투수들이 있는데 일본에 나오는 투수가 모두 다 김소연이고 모두 다 박영현이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구가 140 초중반 나오고 게다가 이 뭐랄까 투구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일종의 쿠세라고 부르는 투구 습관을 잡아서 공략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투구 타이밍 특히 팔에 나온 셋업맨 예.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서 있다 던지기도 하고 바로 던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안정적인 어떤 딜리버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표팀 얘기에서 이 전문가들도 기명으로 조금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구에서 한국 투수들과 일본 투수들의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 우리 KBO 리그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구속은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구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대표팀 경기에서 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따라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세대 교체를 표방한 대회가 계속 예. APBC 아시안 게임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예. 선수들이 경기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선수들은 확실히 주눅 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예. 느낌은 좀 보여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선수들이 국제 대회 나가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뭐 교류전 같은 거 나가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경기니까 예. 그래도 이제 국제 대회라고 불릴 만한 대회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대표팀 내부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4만 명이 꽉 찬 대만전. 예. 템파베이 돔 진짜 부럽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 물론 이제 잠실에 곧 생기겠지만 뭐 그런 거에서 경기해 본 내용 괜찮아 보였고 김서현도 그런 면에서 한참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예. 김서현 이번에 진짜 씩씩하게 잘 던지더라고요. 큰 무대에서 그런 거 그리고 곽도기 선수도 뭐 지난번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을 거라라는 대표팀 내부의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대표팀 그 본선 진출 실패가 확정된 다음에 네. KBO 좀 고위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 결과에 대한 좀 평가도 또 나올 텐데 대표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더니 대표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골격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12와 그 APBC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심이죠. 그렇죠. 예, 네. 세대 교체 그리고 APBC는 자체로 이제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길, 통로라고 보고 WBC와 올림픽 같은 대회는 결과를 타깃에 두고 뽑을 수 있는 베스트는 다 투입해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아직 결과에 대해서 막 뭐 일희일비하고 나올 텐데 사실 이번 대회는 조금 한 걸음 좀 물러서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예. 또 하나 저기 좀 빛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발야구 예, 일종의 예. 한국 야구가 한때 이 주무기로 삼았던 발야구. 맞습니다. 신민재 선수.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민지 선수가 막 일본전에 막 뛰는 거 보고 네. 맞아. 우리 한국 야구가 우리 대표팀이 가장 빛났을 때는 스피드라는 경쟁력을 갖췄을 때야. 이게 다시 상기가 되더라고요. 일본전 그 2대2였죠. 네. 5회 초 1사 2루에서 3루도를 하는데 일본 배터리가 아예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완전히 놓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자를 막 의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스에서 또 후속 타자 운동이에 뭐 적시타가 나와서 경기도 뒤집었잖아요. 근데 한국 야구가 국제 무대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빛났을 때는 2006년도 WBC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쳐서 2009년 WBC까지인데 당시에 뭐 이승엽, 이대호 같은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있긴 했었죠. 류현진, 네. 김광현도 있었고. 예, 그러나 그거를 팀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전반적인 뭐 그 좀 까다로움 그리고 색깔을 낸 그 선수들은 뭐 이용규, 정근우,
이종욱, 고용민 같은 좀 굉장히 공수에서 빠른 선수들 진짜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시그니처 장면이 있잖아요. 일본전에서 그 아베 포수가 이종욱 선수 도루할 때 놀래가지고 던졌는데 거의 센터 앞에 안타처럼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좀 창피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장면을 거꾸로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는 스피드와 세기로 압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갈 방향성 중에 하나는 역시 스피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예.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렇게 예. 뭐 이용규, 정근우, 이종, 고영민 있을 때의 야구는 뭔가 상대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예, 야구인데 맞습니다. 지금의 야구는 서로 한 대씩 때리기 야구인 것 예. 같아요. 한 대 퍽 때리고 한 대 퍽 맞고 예. 뭐 이런 야구인 것 우리 같아서. 한국 대표팀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스타일이 대대잖아요. 그렇죠. 상대 팀에.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피로감을 좀 덜 주죠. 예. 그냥 힘싸움만 하고 예,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민재 선수의 도루 장면에 대해서 대표팀의 김재걸 삼루 코치한테 김재걸 코치. 통화했군요. 물어봤더니 고성은 어떻게 된 거 사인이 난 거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사인 난 건 아니고 네. 신민재 선수랑 딱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의 이제 빈틈이 좀 있어 보인다. 투수의 세트가 좀 폼이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딱 서로 이제 20년씩 마주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딱 마주치고 신민재 선수가 눈빛으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사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김재걸 코치가 가자라고 해서 바로 3루에 성공을 했고 박성환 선수의 도루는 쿠세를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기 전부터 좀 분석이 돼 있었대요. 그렇군요. 네, 일본 투수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있는데 숙이면 견제가 아니라 피칭이다. 요거를 간파한 다음에 고개 숙이는 타이밍에 바로 도루를 성공하는. 혹시 이제 요런 야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야구의 힘이 좀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주루와 수비는 네. 기대 이상이었다. 예, 그 일본과 겨뤄볼 만했다.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한국 야구가 사실은 공인구 바뀌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투고 타저가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루와 수비에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 올 시즌에 다시 또 타고 투자. 반발력 때문인지 예. 타고 투자가 확 되면서 예.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줄어드는 모양인데 그래도 야구는 좀 자잘한 장면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공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간 모양이에요. 공이. 맞습니다. 근데 텃세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호 코치가 얘기해 주는데 예. 할 수 있었답니다. 대만 텃세. 홈구장이죠. 홈이잖아요, 대만이. 예. 이 타이베이 돔이 처음 생겨갖고 타이베이 돔 어느 정도 경기를 좀 해봐야 예. 구장 익숙해지고 하는데 한 40분 쓸 수 있었나? 그게 다였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팀무에서 했잖아요, 경기를. 그렇죠. 대만만 홈에서 하고 돔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요게 텃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팀무구장. 이 템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할 때 경기 전에 이제 타격 훈련 하잖아요. 예. 그럼 타격 훈련 하려면 배팅볼을 주잖아요. 그렇죠. 새 공을 이제 배팅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헝공으로 하긴 하는데 그 공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 안 좋은 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예. 좀 심하네 뭐 이런 예. 얘기가 대표팀 내면서 좀 오고 갔다고. 그냥 공 가죽이 까지고 뭐 그런 공을 줬나? 하여간 예. 우리 프로리그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수준의 공을 예. 쓰고 이제 배팅볼 하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만이 이번 대회 굉장히 그냥 그 정부, 국가적으로 관심이 컸나 봐요. 공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뭐 국내 관계자들이 그 현지에서 대회 치르면서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만은 야구가 국기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타이베이 돔도 사실은 대만 주정부의 뭐 주도적 투자로 사실은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좀 부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대만이 야구가 국기로 된 게 대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나라인데 그걸 이제 하나로 그 모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주민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본토 인물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60년대에 리틀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해요. 그렇죠. 리틀리가 강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역사 저널로 프로그램이 바뀌네요. 올해서 그 우승 장면이 대만 집회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만 야구에 진심인 나라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자 이제 국가대표 앞으로는 어떻게 좋을까요? 이제 WBC도 있고 국제대회 성적 무시하고 그냥 안방 호랑이만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양쪽의 밸런스를 다 잡아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KBO에서 좀 중심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대회 사실은 대표팀이 너무너무 애매한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부상 선수 예를 들어 노시환, 원태인 대표팀 1군이라기보다는 예. 1.5 1.5도 아니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저 선수가 왜 없지? 이게 그 아마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김혜성, 강백호 같은 선수는 어디 아픈 게 아니고요. 그 군사교육 겹쳐서 보시면 그렇죠. 예, 같고요. 뭐 구자욱 선수도 당시는 그 유중일 감독이 기대를 했었는데 부상 있었고요. 뭐 노시안 선수도 사실 4번 타자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물론 세대 교체 주 멤버잖아요. 네네네. 뭐 부상으로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조금 더 대회 성격에 맞는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패턴을 만들어야 될까. 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공부가 된 대회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사실은 고용표 선수가 예. 사실은 어떠한 메리트도 얻을 수 없거든요. 사실 FA도 다 채웠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표팀에 나와서 1차전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호주전까지 다 나와준 건 그런 애티튜드는 좀 좋은 게 아닐까. 고용표 선수?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은 프리미어 12는 뭐가 그 소위 뭐 떡고물이 없는 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 문제도 해결되는 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하면 각 구단에서 미필 선수들을 출전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홍보도 하는데 프리미어 12 같은 데는 조금 지금 분위기로는 좀 주력 선수를 아끼고 싶은 그렇죠. 각 구단별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표팀 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천만관중으로 저 프로야구와 한국야구가 축제 분위기인데 대표팀 결과가 누적이 되면은 그 각 구단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발탁 과정에서요. 틀렸나요? 아니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네. 경기가 열리는 시기도 그렇고 대회에 대한 그렇습니다. 관심도도 그렇고 이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WBSC라고 예. 세계 야구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잖아요. 예. 그 WBC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성격이고 그 조직이 또 아주 일을 잘하는 조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예. 측면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새로운 대표팀의 간판 선수들을 확인했다 이번 대회를 예, 통해서. 맞습니다. 예. 김도영, 박성한, 예. 김서현, 박영현, 야 이런 선수들은 진짜 국제 대회 나가서도 통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예. 느낌을 좀 주는 거. 맞습니다. 뭐 자. 윤동희 선수. 그렇죠. 뭐 정도에서. 예. 이제 유중일 감독의 임기가 이제 끝나더라고요. 예.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프리미어 12까지였으니까 뭐 당분간 이제 올 시즌 뭐 내년 중반 그 다음 2026년 3월까지 대회가 없기도 하는데 예. 다음 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국제 대회가 어떻게 남아 있냐면 2026년 3월에 WBC 있고요. 네. 그해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2028년에 LA 올림픽이 있습니다. 예.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과 야구 있을 거고. 예.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은 과거 뭐 국제 대회에서는 해외파 의존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뭐 박찬호 선수, 뭐 김병현 선수, 뭐 그때 등등 재밌었죠. 줄줄이 네. 많아서 추신수 선수 등등요. 그런데 지금 해외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없죠. 예, 이정호, 그러니까 김하성, 이제 길성 가면 결국엔 네. KBO 리그 경쟁력이 국제 대회에 반영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대회 가장 아쉬운 포지션은 역시 선발 투수였잖아요. 예, 근데 뭐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 다음 세대가 사실은 딱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뭐 원태인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 등등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부상에서 돌아오는 이일이 예, 그리고 뭐 뭐 등등등. 이번 대회 출전한 곽빈 선수 등이 있는데 네. 아직은 그 선배 선수들만큼 그 올라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감독 선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전임 감독제와 그리고 그 KBO 리그의 이제 현역 감독이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매번 왔다 갔다 이제 뭐 취소 게임을 하는데요. 네네. 저는 두 개 다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돌고 돌아서 전임 감독제를 했는데 네. 결국엔 전임 감독제를 했을 때 아쉬움은 현장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전임 감독제를 가되 그 현장감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 그 일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소속팀 감독들이 그 대표팀 감독으로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희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완전히 반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벤트 대회고 팬들의 예. 관심을 모아주는 또 예. 하나의 축제 같은 거니까 예. 한 야구 관계자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선수들의 경쟁력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데 예.
코칭 스태프는 여전히 그분들 아니냐라는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이걸 이제 이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 대표팀 감독 이바타가 1975년생이거든요. 예. 요즘 우리로 치자면 이제 이승엽 원절이 쯤 되는 감독인데 저는 그걸 속에서 아예 그냥 확 낮춰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2026 WBC에서는 추신수 감독 해보면 어떨까? 예. 아니 메이저리그니까 예, 예, 메이저리그 예, 하는 예, 대회고 예, 뭐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 뭐. 다만 이제 전임 감독제가 될 때는 예. 그 얘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임 감독이 되면 그 일본이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임 감독이 그냥 평소에 선수들 보면서 그냥 대표팀 할 때 감독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꾸준히 어떤 대표팀을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소한 뭐 대회나 매치를 많이 만들어서 대표 전임 감독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길을 만들 필요는 아니 있을 것 이번에 같아요. 증명했잖아요. 예. 쿠바 불렀더니 예. 고척돔이 꽉 찼어요. 맞습니다. 예. 이벤트 경기도 충분히 이제 장사가 된다. 예,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추신수, 아니면 거꾸로 최강 몬스터즈 감독님 아니면 괜히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뭐 다각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일 감독이 계속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는 뭐 꺼내볼 수 있는 거고요. 최강 볼펜의 새로운 아이디어 좀 저희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예. KBO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행자를 바꿔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음번 최강판 녹화 때는 최원태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최원태 선수 갑자기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최원태 선수가 계약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는데 아니라는 얘기 다시 들어갔고.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움직이는 구단이 있긴 있는데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글쎄요 어떻게 좁혀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좀 이렇게 그 구체화되면은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 기자, 빨리 가서 기사 넘겨야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